기본적으로 지금은요 급등하던 속도의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는 모아가는 시대입니다. 7월 말에 빅테크 실적들을 확인하면서 다져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속도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모아간다든지 좀 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서 접근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녕하세요, 투자버튼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동시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당연히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장중에 거의 고점 대비 거의 10% 정도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지금 차트 추세만 보면 쉽지 않은 장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가가 1년 전 주가로 다시 되돌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이게 반도체 시장이 꺾여서다, 피크아웃을 해서다,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할 텐데요, 전반부에는 우리가 코스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코스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시장을 흔들렀던 이슈와 또 앞으로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오늘 키움에서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다지 새로울 게 없는 리포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워낙 뒤숭숭하다 보니까 좀 반응을 했던 모습이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코스닥이 전례 없는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급락 속에서 이미 나온 급락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대응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코스닥의 반등, 즉 V자 반등을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이 V자 반등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리포트가 나왔죠.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주가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리포트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뭐 이해는 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 증권사 리포트가 뭐 새로울 게 없습니다. 뭐 내용을 대충 뜯어보면요, EPS 둔화된다, 메모리 칩이 너무 비싸져서 수요 부진의 우려가 있다, 또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사실 삼성전자가 그동안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계속 따라온다, 특히 뭐 치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요때 나왔었어요. 1월 달부터 치플레이션 나옵니다, 이거 지금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얘기가 나왔었고, 중국 관련돼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5월 달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오르고 있을 때는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던 시장이 이런 주가가 이제 빠지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지고 나니까 이런 악재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있고요. 결국은 지금 이런 악재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쫄려 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사실 이런 악재들은요, 지금 기저에 깔려있는 메모리 산업이 피크아웃을 찍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7월 말에 빅테크들이 얼마나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가이던스를 강하게 주는지에 따라서 추세 전환이 달려 있겠죠. 다만 뭐 지금 나왔던 리포트들이 반복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악재가 과도하다는 것과 급등이 다시 나온다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겠고요. 그 대전제가 그대로인다라고 한다면, 즉 AI 캐펙스가 계속 좋아지고 실적이 둔화될 수는 있어요. EPS의 증가율이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실적의 방향성이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내년, 내후년에 500조, 600조 이상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 전제, 대전제만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주가에 대한 이런 이 과도한 우려는 결국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세적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과거와 달리 대전제는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서 선반영된 건 맞다라는 점, 그리고 이 어떤 주가의 상승 속도라든지 또 이 EPS의 상승 속도가 둔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저는 하락에 모아갈 구간이 된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급등은 없다라고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차트를 본다고 하면요, 뭐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지금 1년 가까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이런 조정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저는 이런 조정 안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정 폭이 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는 주가 자체가 워낙 쌌기 때문에 이 작은 악재보다는 큰 악재가 나오더라도 악재보다는 우리가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이 악재에 좀 반응을 하겠고요. 당연히 이제 이 피크아웃의 논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캐펙스 투자가 계속 확인이 되겠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제 뭐 아마존도 채권을 발행해서 데이터 센터를 더 짓겠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이 지금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시기입니다. 자기 자본에서 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아직까지는 이 채권 구간의 어떤 성과가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 채권에 대해서 아직 우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채권도 너무 많이 발행을 해서 그 다음에는 뭐 주주들한테 손을 빌린다든지 뭐 제일 쉬운 게 유상증자겠죠. 일반 주주 배정 증자겠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건 정말 끝이죠. 왜냐? 이제는 빌릴 데가 없으니까 다시 주주들한테 돈을 빌린다라는 건데, 근데 아직은 채권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 구간이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AI 빅테크들이 이 어떤 데이터 센터나 이런 AI 투자를 줄일 거라고 보진 않고요. 다만 그 속도가 느려진 만큼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상승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이런 시장의 이 급등락에서 우리가 두 가지 시그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관론자들이죠. 뭐 마이클 버리라든지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이클 버리는 AI가 거품론이다 라는 거고,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섹터 아시아 쪽,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공격 포인트는요, 이제 AI 투자가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EPS 반도체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죠.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일리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겠죠. 또 낙관론자들이죠. 이제 지금 저 같은 방향인데, 이 낙관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 둔화는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크아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아웃이 아니라면 속도가 둔화될지언정 방향은 우상향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시티뱅크나 이런 쪽에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아직 많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피크아웃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을 보냐가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속도를 보는 투자자였느냐 아니면 방향을 보는 투자자였느냐라는 거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본인이 처음에는 어떤 투자자인지 모를 거예요. 왜냐? 처음에는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방향과 속도가 둘 다 맞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거죠. 뭐냐? AI의 빠른 성장이 맞고, 그리고 이 AI들에 대한 수요가 훨씬 초과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모든 논리가 확실하게 잡혔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폭발적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속도 자체는 둔화가 될 수 있다, 방향은 우상향이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같은 이런 급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이 안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속도에 취해 있던 사람들 또는 고성장주 관점에서 투자를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매력이 없네 하면서 이제 판다는 거죠. 판다는 건데, 이 판다는 게 어디까지 빠지냐가 이제 우리의 문제겠죠.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가 워낙 저는 대장주였으니까 이걸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내가 속도를 중요한 사람이었다, 즉 나는 빠른 성장을 원했어 라는 분들은 사실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구간일 뿐이지 계속 들고 가실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속도가 둔화된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내가 1년 안에 6개월 안에 100% 200%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면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는 있어도 요걸 갖고 컨빅션을 가지고서 투자할 수는 없겠죠. 다만 내가 방향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 AI 시대에는 결국은 메모리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뭐 HBM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맞고 나는 2년, 3년 걸리더라도 내가 두세 배 먹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하락은 모아가는 구간이다 라는 거겠죠. 즉 하이닉스 기준으로 ADR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본저와의 괴리를 줄이면서 올라가겠죠. 이번 하락에서 줍줍을 했던 분들, 매수했던 분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속도를 중시한 분들이면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나가는 것이고, 기술적 반등에서 빠져나가시는 거겠고, 이 방향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는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여드리자고 하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 직전에 매물대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과거에 매물대가 됐었고요. 지금 주가 차트로 봐서는 매물대 구간에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뭐 사람들이 여기서 더 폭락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매도 구간으로서 진입하고 있는 것은 맞겠고요. 지금 고점 대비 30%가 보름도 안 돼서 빠졌습니다. 그런 만큼 기술적 반등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200만 원이 한번 깨져주면 약간 공포의 투매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60일선에 이런 걸 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갭자리들 있죠. 갭자리들, 요 구간들, 요게 이제 5월달 갭자리는 뭐였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5월달 갭자리는 성과급 이런 얘기 나왔던 갭자리이죠. 그래서 이런 갭자리들을 한번 메꾸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면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난 없다라고 한다면 뭐 200만 원 깨면서 뭐 단기적으로 한 180, 190까지 확 빠질 수 있는데 이럴 때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등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재미없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큰 그림 안에서는 추세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SK 하이닉스가 먼저 나오지 삼성전자가 먼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 폭도 삼성전자가 훨씬 더 높겠죠. 당연히 삼성전자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최대 낙폭은 일단은 저는 일단 진입해도 되는 구간이긴 한데 열어보자면 대략 한 22만원까지도 한번 빠져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폭락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깊게 빠지면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딱 일정 시점에서 무슨 무당이 신들린 듯이 점 찍듯이 딱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간까지 지금 27만원에서 22만원 구간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모아가다가 슈팅을 먹고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뭔가 한탕을 노리시기보다는 모아가는 매매로서 지금은 모아가는 매매로 접근하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지금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모아가는 매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결국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코스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죠. 물론 저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하더라도 3, 4개월 안에 100% 이상 수익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만큼 우리는 어떤 걸 노려야 되느냐, 가장 사람들이 소외하고 있는 것, 가장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들, 멸시하고 있는 것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줍줍해야 되는 거겠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코스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코스닥 차트 한번 다시 보고 올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전례 없는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례 없는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선 깨고 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700선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월봉 차트로 보시면 더 이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30% 이상 지수가 빠졌던 적이 4번 있습니다. 일단 금융위기 한 번 있었죠. 이때가 한 60% 정도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때 한 50% 빠졌고요. 그리고 2022년에 이제 빅테크들 다 죽었을 때, 빅테크의 이 급락 나왔을 때, 이때가 한 38% 나왔습니다. 그 외에 한 번 더 이제 관세 전에 한번 30%대가 한 번 나왔었는데, 이번 하락은요, 지금까지 36%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 거의 앞전에 있었던 이 빅테크나 이 관세 비임보다 더 많이 빠진 상태죠. 거의 코로나급 또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뻔했던 이 금융위기급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겠고요. 이 하락이 왜 지금 더 폭력적이고 제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요, 이 하락 속도가 중요한데요. 과거에 이 코스닥 하락들을 봤을 때 뭐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1년 반 이상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요. 코로나도 사실 코로나 자체는 금방 끝났지만 코로나 앞전부터,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때부터 이제 미중 분쟁 이런 얘기 나오면서 슬슬 빠지면서 거의 2년 동안 빠졌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빅테크 급락 때도 거의 1년 빠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관세도 관세 빔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거지, 이 하락 자체는 1년 동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은 어떤 상태죠? 다른 이런 금융위기급 또는 이런 코로나급의 이 역대급 하락이 1년에 걸렸던 거에 비해서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1년 걸리는 것들을 거의 4배, 3배 이상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 그만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없이 시장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던지고 있다는 거겠고요. 왜 던질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레버리지 ETF 때문이겠죠. 당연히 레버리지 ETF.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오르는 코스닥 종목 그냥 버리고, 이 종목이 좋은지 알아요. 그분들도 이 종목 정말 좋은데? 라는 종목들을 알아요. 하지만 이것보다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갈아타면서 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상관없이 갖다 버렸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닥 하락의 핵심은요, 실적이 아닙니다. 실적. 코스닥은 원래 비싼 지수고요. 오히려 이제 수급 때문이었고요. 이 수급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반등의 열쇠도 수급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코스닥 하락을 보시면요, 지금 어떤 하락을 보여주고 있냐면 거래대금이 빠지고 있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요 5월 고점을 기준으로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거래량이 없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죠. 이건 뭐냐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매수세가 없는데 그냥 던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매수세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누가 팔면 누가 사주면서 주가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상황은 마치 내가 지금 이 가치를 보지 않고 던지는데 이걸 사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왜냐? 다 레버리지로 가버렸으니까, 레버리지 ETF로 가버렸다 보니까 원래는 내가 5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걸 나도 알아요.
5만 원이 이 기업의 적정 가치야. 하지만 지금 받아주는 애가 없으니까 그냥 3만 원에 팔자. 그러면서 팔아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는 5만 원이란 건데 지금 주가 자체는 3만 원으로 급락을 했다는 거겠고요. 이런 급락이 3개월 만에, 원래는 1년 동안에 흘러내려야 돼요. 1년 동안에 흘러내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흘러내리고 실적 봤는데 아니었네. 흘러내리고 실적 깠는데 역시 안 좋았네. 그러다가 이거 시장 꺾였네.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뭐죠? 3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는 건요. 실적을 확인할 시간도 없이 그냥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대폭락이 나왔다는 거겠고요. 이런 폭락이 저는 얼마 가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과거에 이런 하락을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었던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또 모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못 나가던 이 코로나든지 이런 정도의 역사가 바뀔 만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주가의 이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추세적 전환이든 어떤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반등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 그냥 반등을 원하는 게 아니죠. 그냥 반등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가 그냥 흘러내리면서 L자 반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우리가 원하는 건 V자 반등입니다. V자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물을 확실하게 타든지 아니면 지금에서 모아가던 종목들이 급격하게 급등을 하면서 내가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V자 반등을 기다려야 되고요. 뭐 당연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L자 반등이든 뭐든 버티면 99% 확률로 수익이 나겠죠. 99% 확률로 지금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정말 싼 구간이지만 더 빠르고 강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V자 반등. 왜냐면 코스닥을 투자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빨리 먹고 크게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을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 V자 반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상 못한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어떤 호재는요, 호재가 아니죠. 그런 만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면 그동안 과소평가하고 있던 포인트들이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V자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예측하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예측하지 못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빠르게 캐치하고 따라잡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트리거 중에 그래도 이거가 나오면 좀 되게 중요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어떤 규제입니다. 규제. 뭐냐? 이렇게 코스닥이 박살이 나는 이유 자체가 수급이라고 얘기 드렸죠.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수급이 빨려갔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이 V자 반등이 나오든 일반적인 쌍바닥이 나오든 간에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닥을 떨어뜨렸다는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레버리지 규제라는 게 꼭 레버리지를 없애야 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들을 다수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삼성전기 이런 일반 종목들 레버리지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레버리지에 대한 한두 종목의 쏠림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급이 이전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코스닥이 싼 구간인 것은 누구나 압니다. 99%로 지금 버팀이 먹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더 빠르게 먹기 위해서는 V자 반등을 노려야 되는데 V자 반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상치 못한 트리거가 필요하겠고요. 이 예상치 못한 트리거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으로 접근해야 되겠고 다만 여러 가지 트리거 중에 하나는 확실하다. 그건 뭐다?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다.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또는 레버리지의 확대,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완화겠죠. 요것들만 나와준다면 저는 코스닥은 지금 강한 V자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금은요, 이 급등하던 속도의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모아가는 시대입니다. 코스피를 매매하시든, 코스피란 건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겠죠. 또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반등을 노리든지 물려있는 종목에서 탈출을 하고 싶으시든지 과거처럼 이렇게 급격한 속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7월 말에 이 빅테크 실적들을 확인하면서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다져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속도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간다든지 좀 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서 접근하셔야 되겠고요. 레버리지가 계속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위아래로 흔드는 만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싼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게 핵심이겠죠. 레버리지가 이렇게 막 변동되는 것 자체는 분명히 리스크입니다. 그러나 이 레버리지라는 것도 결국은 큰 추세 안에서 나오는 이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된다면 오히려 이 레버리지의 어떤 말도 안 되는 급락들은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3개월 반짝 급등을 원하는가?
또는 3년 장기 상승 원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손실을 보셨기 때문에 3개월 반짝 급등을 원하시긴 할 거예요.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 추세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지금 너무나 저평가인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종목명을 좀 가려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뭐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이런 종목들 지금 완전 바닥 뚫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바닥 뚫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이 V자 반등 나오잖아요. 지금 한 4,000원대인데 기본적으로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업 자체가 너무 싸요. 말도 안 되게 싸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의 마중물만 들어오게 되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정말 많이 있고요. 다만 이런 종목들이 3개월 만에 2배, 3배가 가겠냐는 겁니다. 갈 수 있겠죠. 당연히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노리고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사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계속 뭔가 바닥 포인트를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 상승을 원하는 분들이면 그냥 편하게 모아가시면 되는 거겠죠. 반대로 우리가 3개월 반짝 급등을 원하는 거, 대부분이 이걸 원하실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추세 전환에 대한 포인트들이 확실하게 보였을 때 접근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제가 아까 전에 이 저점 포인트 잡아드렸죠.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이디어랑 이런 것들은 AI에 맞는 적합한 아이디어인데 급락이 나온 종목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 뭐 저는 아직까지 역시나 제주반도체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지만 삼성 2분기 실적 겁나 잘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최소 한 10만원대에서 11만원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포인트로서 주식에 접근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이 포인트에 맞춰서 대응하자, 이 포인트에 맞춰서 내가 지금 다시 심기일전을 하시고 또 나의 전략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말씀드렸고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종목을 어떻게 하냐가 더 궁금하시겠죠. 이런 종목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접속하셔서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입장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장이지만요, 반등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올 겁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